네, 약한 이분 첫 번째 시리즈로 다뤄볼 거는 모자간의 이마트 주식거래, 여기서 파생된 내용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는 정영진 이마트 모친 이명희 여사 주식 손절에 대한 얘기를 다뤄볼 거고요. 그 거래 이면에,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이면에 숨겨진 절세 플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정영진 회장은 이마트 주가 상승을 자신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총 4가지 얘기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정영진 이마트 회장의 이마트 주식 매입입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 사장이 산다는데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식을 판 사람이 엄마인 이명희 여사입니다. 통상 재벌들이 부모가 가진 주식을 증여받는 데 비해서 이번에는 주식을 양수도 거래를 했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이긴 한데 저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보다 언론들의 논조가 좀 더 이상하더라고요. 언론들이 재벌들에 대해 비난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정영진 회장과 엄마의 주식 거래를 두고서는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증여했으면 1,000억 원 아꼈을 텐데 이런 걱정이 있고요. 증여 방식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언론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사용했는지 의문점이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런 의문점 해소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런 설명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이마트 측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에서는 거래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래의 목적은 조금 다른 데 있어요. 그 차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 발 더 나간 언론들도 있어요. 양도 후 수백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양도소득세, 법인세 할증 등으로 손해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마트가 어떤 회사입니까? 장사하는 회사잖아요. 장사하는 회사에서 믿지고 판다는 말은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믿지지 않고 뭔가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재벌 걱정을 하는 거 아니란 말 있잖아요. 증여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 라고 걱정을 하고 일부러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과연 낼까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발전적인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이란 사실 증여받을 재산 없는 우리들이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구독자 언제 모으나는 현실적인 채널 걱정도 있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양도와 증여 차이가 뭐지? 라고 우리 다들 들어본 단어란 말이에요. 양도와 증여. 근데 이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랑 증여는 사실 동일한 거래예요. 내가 가진 주식, 부동산, 등등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거래예요. 이번 거래에서는 주식이 그 대상이 됐고요. 양도와 증여 모두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건 똑같아요. 그럼 양도와 증여의 차이가 뭐냐? 현금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현금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다른 대가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 거래에서는 현금을 주고받았어요. 보시면은 정영진은 증여를 받았으면 그냥 주식을 받았을 텐데 양도를 했기 때문에 정영진은 엄마에게 현금을 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이 현금을 다시 증여하면 되잖아요. 분명히 증여를 그냥 줘도 되는데 주식을 사고 팔아 현금을 받은 다음에 엄마가 나에게 다시 현금을 증여해준다면 이 거래는 동일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숫자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세금적으로 동일해요.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이마트 주식을 증여를 해줘요. 그럼 이번 거래 당시에 주식 평가액이 1,783억 원이었거든요. 증여세율이 60%예요. 예,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1,070억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번에 주식 양도 거래를 했죠. 주식과 현금을 맞바꿨어요. 대신에 대주주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평가액에 20% 할증 거래를 했어요. 할증 거래하면 양도가액은 2,140억. 엄마가 가진 2,140억을 다시 아들에게 현금 증여를 해요. 그러면 증여세는 1,070억.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 거래와 증여 거래는 세금은 동일해요. 하나를 제외한다면 아까 언론에 잠깐 소개됐지만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25%의 지방세까지 해서 27.5%가 붙게 되거든요. 계산하기 편하게 엄마의 주식 취득가액을 14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설명드리기 편하게. 그러면 이번 양도가액 2,140억에서 취득가액 140억을 빼면은 양도 차익은 2,000억이에요. 세금은 양도소득세는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2,000억이 되어 있으면은 양도세는 550억 납부해야 되고요. 현금이 1,590억 남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현금을 다시 정영진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여세는 795억, 그러면 현금이 795억이 남겠죠. 그러면은 증여세가 아까보다 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1,070억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본전이 있잖아요. 처음에 엄마에게 돈을 2,140억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세가 1,070억인데 취득가액을 140억이라고 가정하면은 양도세 550억을 납부해야 돼서 납부할 총 세액은 275억 정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언론들이 얘기한 대로 이 거래는 정용진 회장이 손해를 보면서 한 거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마트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일단 이명희 여사가 주식을 매우 비싸게 샀어요. 통상 재벌들이 사업 초기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액면가에 취득했거나 액면가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상장해서 오랜 기간 경영을 해오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명희 여사는 이 주식을 비싸게 샀는데 그냥 비싸게 산 건 아니고요. 차명 주식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2005년도랑 2015년도에 세무당국 조사로 차명 주식이 일부 밝혀졌고요. 이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주식 전환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차명 주식이 발견된 시점의 주가가 취득 가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 말고도 이명희 여사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당시 가격으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주식을 샀어요. 2% 정도 취득하는데 2천 정도 썼는데 이 2천이 2천만 원이 아니고 2천억이에요. 2천억을 주식을 사는데 썼다는 거예요. 이마트는 이후에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근데 무상증자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마트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취득 가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있어요. 제가 이런 이명희 여사의 주식 거래들을 쭉 추적해 본 바 이명희 여사의 주식 평균 매수 단가는 5만 원 중반일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얘기 들으시면 동지의식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통상 재벌들이 주식 팔아서 수익 엄청 났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 이마트 주가가 6만 원 정도 형성됐던 거 본다면은 우리들 일반 투자자들, 물론 물려있는 투자자 말고요. 최근에 샀던 투자자들은 내가 이명희 여사랑 매수 단가가 비슷하단 말이야? 이런 동지의식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양도세 한번 계산해 볼게요. 평균 단가 5만 원 중반에 샀다는 거를 또 계산하기 편하게 취득 가격을 1,540억 정도로 수정해 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양도 차익은 600억이 발생했고요. 양도세는 165억을 납부해야 돼요. 165억 납부하고 나면 현금이 1,975억 남겠죠? 이걸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987억 5천만 원. 기존에 납부한 양도세와 합치게 되면은 총 세금은 1,152억이 돼서 주식 증여 시에 세금 1,070억보다 80억 정도 돈이 더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에요. 왜 잘못됐냐면은 주식 양도세 취득 단가 계산은 평균 단가가 아닌 선입선출법이라는 걸 쓰게 돼 있어요. 선입선출법. 이거 회계학과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약한 이분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입선출. 자, 주식 초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월이잖아요. 자, 재테크 해보려고 주식들을 산단 말이야. 가진 돈이 엄청 많더라도 조심스럽게 사봐요. 만주를 10,000원에 사는 거예요. 평균 단가는 만주에 10,000원이죠. 초보자의 행운이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 투자 처음 하게 되면은 주식 천재가 순식간에 돼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1월 달에 10,000원이었던 주식이 2월 달이 됐더니 20,000원이 되는 거예요. 더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이라도 만주를 더 사요. 3월 달이 됐더니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3만 원까지 올라가. 역시 2월 달에 살 걸 그랬어. 나 주식 고르는데 참 일가견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석 달에 걸쳐서 주식을 3번 샀어요. 평균 단가는 2만 원이고 보유 주식은 3만 주. 평가이익은 3억 원이 되겠죠. 통상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참교육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주식을 샀는데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15,000원으로 빠져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평가액이 3만 원이었는데 평가 손실이 1억 5천만 원 잡히게 돼요. 우린 이럴 때 주식 공부했다는 표현 쓰죠. 그리고 막 누르잖아요. 매도 주문 막 눌러요. 살 때는 한 번에 못 산 것처럼 팔 때도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3만 주 다 팔지 못해요. 매도 주문을 15,000원에 10,000주만 파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선입선출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요. 자, 우리는 분명히 평균 단가를 계산했잖아요. 평균 단가를 2만 원에 3만 주라고 계산해서 실현 손실이 5천만 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알고 있잖아요. 손실본 주식은 세금 낸다 안 낸다? 이게 물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자, 1번 서민들은 수익 나도 안 내는 세금, 손실 났는데 무슨 세금을 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오늘 재벌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벌이기 때문에 특별히 손실 나도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 선입선출, 선입선출이라 세금을 낸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미 이야기 드렸듯이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이해가 안 가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난 분명히 평균 단가 2만 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선입선출에서는 평균 단가를 쓰지 않아요. 선입선출이라는 걸 사용해요. 선입선출이 뭐냐면은 먼저 들어온 주식을 먼저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내 평균 단가 2만 원에 손해봤어요가 아니라 너 만주
자, 너 제일 처음에 샀던 주식을 팔았구나. 10,000원에 산 주식을 15,000원에 팔았으니까 넌 수익이 5천만 원 났을 거야. 양도세 1,375만 원. 네,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 대해 궁금증 생긴 사람은 부자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10,000원에 만주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은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요거 관련된 내용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선입선출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다루고 선입선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요것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내용 궁금하시다면은 채널 구독하고 계시면은 이런 관련된 추가 정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이명희 여사가 주식을 팔았잖아요. 자, 이명희 여사가 주식을 팔았는데 선입선출이라고 했잖아요. 2020년도에 이마트 주식 8.2%를 정용진에게 증여한 적이 있어요. 자,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지분. 아마 어떻게 보면 액면가에 취득한 걸 수도 있어요.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저가 매수한 지분을 증여했어요. 자,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 드렸나? 증여의 경우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어요. 증여 가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양도거래의 경우는 총액이 아닌 수익에 대해 내는 거고 증여의 경우는 증여 총액에 대해서 내게 돼 있어요. 자, 당시 정용진 회장은 증여세 완납했고요. 완납한 정도가 아니라 당시 재벌들 중에 최고액 납세를 해서 유명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양도소득세 있다 없다? 없다. 자, 취득단가가 얼마기에? 모릅니다, 저는. 근데 취득단가도 모르면서 왜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느냐? 이번 거래는 양도차손이 발생했어요. 양도차손. 손절했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네. 최근 지분 내역을 쭉 확인해 본 결과 총 평가액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는 계산할 수 없는데 10% 중에 일부만 계산했는데도 취득 가격이 2,140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취득 단가가 2,14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거래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거래요. 손실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처음에 설명드렸죠. 양도소득세가 없으면 양도와 증여는 동일한 거래예요. 정용진 회장과 이명희 여사의 이번 거래는 양도차손이 발생해 양도소득세가 없음. 그렇다면 양도와 증여 방법 차이로 인한 세금 차는 없다는 얘기예요. 선택의 문제긴 해요. 선택의 문제긴 한데 이 거래가 매우 이례적인 거래라는 거는 너무 확실해요. 뭐 책임 경영 의지가 있겠죠. 뭐 주식을 받건 안 받건 책임 경영 의지는 있을 거예요. 주가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것보다 이번 거래는 다시 볼 수 없을 거래라는 데 더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일단 재벌가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식이 별로 없는 사람 말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재벌이어야 돼. 재벌들은 많죠. 근데 이세가 현금이 있어야 돼요. 증여하면은 증여세만 납부하면 됐잖아요. 이번 양도 거래를 하면은 주식 평가액의 20%를 얹어서 사올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많지만은 이세가 현금이 많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3번이에요. 부모가 주식에 물려 있어야 돼요. 재벌도 많고 이세가 가끔가다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벌이고 이세도 돈이 많은데 부모는 그 주식을 사서 물려 있다.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거래가 되게 특이한 거래라고 생각하고 양도와 증여가 동일한 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증여에 비해 양도는 번거로워요.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도를 하게 되면은 엄마가 가진 현금을 다시금 받아오는 증여 거래를 또 해야 돼요. 증여는 한 번에 거래가 끝나지만은 양도는 이후 증여라는 거래가 또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래라는 거는 하면 돼요. 의문점을 가질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의아하다 정도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양도 거래는 정용진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냐면은 엄마에게 2,140억을 줬잖아요. 아까 설명할 땐 엄마가 이 현금을 나에게 준다고 계산했는데 돈이라는 건 몰라요. 이게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이 돈을 나에게 줄지 안 줄지 사실 잘 몰라요. 물론 저는 이번 거래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 사이에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의무는 증여가 아닌 양도를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은 심하게 얘기하면 엄마에게 준 현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야 돼요. 엄마가 내 돈 안 돌려줄 수도 있는데 양도 거래를 했다. 자,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내가 현금을 돌려받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상황, 지금까지는 동일한 거래를 얘기했지만 재벌들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